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이 넘었고, 저에게는 갓 태어난 1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한창 행복해야 될 시간에 저는 마음 편히 웃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으셔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되는 일들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시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듯 저를 대하셨어요. 시모의 태도를 지켜보시던 시부는 한마디 하셨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부의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남편이 저에 대한 확고한 사랑의 표현을 거침없이 표현했었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시모가 두 손을 들게 되셨지만 결혼을 허락만 해주셨던 거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지는 않았어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모가 시키는 걸 옆에서 묵묵히 하는 것밖엔 없었어요.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건 아예 하지 않으셨지만 한결같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드린다면 언젠가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옆으로 다가오신 시모는 한마디 툭 던지셨고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곧장 화장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시간 좀 지나면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큰 착각이다. 쥐뿔도 없는 거지 집안을 인정해 줄 것 같니? 너 말고도 충분히 능력 있는 좋은 집안의 여자들이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한 트럭이나 줄을 서 있는데 니까짓 게 감히 새치기를 내서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놔? 너를 우리 집안에서 내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항상 긴장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 집안 무너뜨리는 거? 그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뭔 생각을 하는지 훤히 보이니까 내 앞에서 가식적으로 웃지 좀 마라. 이 세상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 너 같은 애가 나랑 눈 마주침이 가당키나 하니? 저는 그래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시모는 그런 저를 가식적인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고 결국 눈물을 훔치며 진정되지 않는 서러운 감정에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눈치챈 시부와 남편이 저를 조용히 거실 밖으로 불렀고 저녁 식사를 하기도 전에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시부가 제일 먼저 시모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당신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건데 상처를 줘야 되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 좀 한 것뿐인데 그것 가지고 눈물 질질 짠 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생각 좀 해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와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사자 집안의 여자나 대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여자들이 내 아들과 선을 보겠다고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거지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내 속을 뒤집어 놨다고. 절대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내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 때문에 놓친 여자들만 생각하면 내 속이 뒤집어져. 그만하지 못해? 지금 이 자리가 며느리한테 상처 주려고 만든 자리야? 앞으로 얼굴 안 볼 것도 아닌데 서로가 잘 지내면 좋잖아. 당신은 뭐가 그리 잘나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을 퍼부어? 사돈댁들보다 좀 산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건 맞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며느리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오지 않아서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들 솔직히 껍데기만 요란하지 속은 콜맛 터져서 버릇없이 굵게 뻔하다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안도 잘 사는 형편은 아니지. 그동안 사업 말아먹고 수없이 실패만 해오다가 겨우 자리 잡아서 살만한 거지. 그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잖아. 당신이 힘들게 키운 아들이 잘난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는 걸 원했겠지만 그건 오로지 당신 생각이지 용민이 생각은 아니잖아. 이제 그만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좀 해. 내가 인정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삐딱손을 타야 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입에 풀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찌들어 있을 때 주변의 부잣집 식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지금이야 그나마 숨쉬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당신과 결혼한 거 정말 후회했다고. 당신만 믿고 허송세월 다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는지 알아?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고 돈이 바로 권력이나 마찬가지라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되려 밑바닥에 있는 저런 하찮은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내 속이 좋을 것 같아? 반지하 냄새 풀풀 풍기면서 봄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저런 재활용도 안 되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데리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데. 결혼식 때 나는 얼굴도 들지 못했어. 내 지인들한테 항상 떠들어대며 얘기했던 게 사자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거라고 했었는데 내가 말한 거와 근접하기는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당장이라도 머리채 쥐어뜯고 내쳐버리고 싶었어. 당신이랑 내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자식 농사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좋으면 그만이잖아요.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데요? 저만 괜찮으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맨날 상처되는 말로 가슴에 비수 꽂을 생각만 하시지. 단 한 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이 사람을 한 가족으로 인정해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엄마 얼굴 보려고 일부러 집에 올 일은 없을 테니까 저 없이 한번 잘 지내보세요. 아버지,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말을 받아치면서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보게 되니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남편 하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꿈꿔왔었는데 오히려 제가 시댁 집안에 박힌 돌 같아 보였어요. 저만 없어지면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면서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주었고 그날 이후 시부와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지만 시모와는 얼굴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낸 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오실 줄 몰랐는데 그래도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셨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임신은 조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아이가 뱃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쓸데없이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에만 박혀 있어라. 당신은 말 좀 부드럽게 해줄 순 없는 거야? 뱃속에 아이가 다 뜯겠네.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는데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딸처럼 좋게 좀 대해줘. 그래야 며느리도 당신한테 다가갈 거 아니야? 손주도 생긴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야? 당신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우리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살 날이 많지도 않은데 길지 않은 시간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잠깐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인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게 어려운 일이야? 낙도 없는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야.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아들 내외를 믿고 지켜봐 주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자고.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 얻는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게 살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오히려 그게 더 불행한 길을 걷게 되는 걸지도 모르는 일이야. 시부의 말에 집안 분위기는 조용해졌어요. 몇 달 전과 다르게 시모도 많이 차분해지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셨어요. 그렇게 시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시모와의 관계도 회복을 했고 앞으로 정말 좋은 날들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가 시가에 초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던 시모는 오로지 아이를 위한 거였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시모의 초대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죠.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 퍼졌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면서 저와 남편을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때마침 시부도 외출을 하셨다가 막 들어오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처음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둘러 앉았어요. 시모는 출산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먹으라면서 아들 손자 좀 안아보자고 제품에 있던 아이를 건네 받으셨고 그렇게 시모가 아이를 봐주는 동안 저는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밥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 있던 밥을 밥상 위로 뿜어 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맛이라 얼굴이 일그러졌고 남편과 시부는 기침을 하는 저를 보며 많이 놀랐는지 괜찮냐고 급하게 물을 건네줬어요. 너무 놀라 시모를 쳐다보는 순간 표정의 변화를 보게 되었고 제가 당황한 눈빛으로 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입안에 있던 짠기를 입으로 헹궈 싱크대에 뱉었어요. 남편은 자기 밥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제 밥을 한 숟갈 퍼서 입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경악을 하며 입안에 있던 밥을 싱크대에 뱉어 버렸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완전 소금 덩어리잖아요. 이제 막 출산해서 겨우 몸 추스른 사람한테 소금밥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잘못 주신 거 맞죠? 엄마가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밥 드셔보셨어요? 나는 제대로 준 거 맞는데 소금밥이 뭐 어때서? 뭔가 단단히 착각한 것 같은데 나는 뱃속에 있는 내 아들 손자를 원했던 거지. 며느리를 받아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줄 마음 손톱만큼도 없는데 며느리는 자기를 한 가족으로 인정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정신 좀 차리라고. 소금밥을 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 살 길 찾아가라. 내 손자를 키워줄 사람은 따로 있거든. 얘야, 나와봐라. 네, 어머님, 저 부르셨어요? 방 안에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참 똘똘하게 생겼네. 용민 씨,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오래간만이지? 네가 왜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거야?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인영이가 우리 집에 와 있냐고요? 저랑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인 거 모르세요? 내가 그동안 내 손주 키워줄 며느리감 찾아보려고 정말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 그런데 너랑 몇 년 전에 헤어진 인영이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길래 대화나 한번 해보려고 다시 만나봤거든. 그런데 인영이를 보는 순간 딱 우리 집안 며느리감인 걸 알겠더라. 그때 왜 헤어졌는지 벌써 잊었어요?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몰래 안방에 들어가서 금품 훔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큰일 만들고 싶지 않다며 그냥 돌려보냈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헤어졌었는데 왜 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엄마는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원한다면서 인용이를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집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금품까지 손을 댔던 건데 그걸 벌써 잊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남의 아이를 키운다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겠어요? 지금까지 저희들 몰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내가 왜 인영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 얘는 우리 손자를 자기 친아들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몸이거든.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인영이 얘는 불임이야. 아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자를 아주 잘 키워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과거의 일들은 어차피 지나간 거고 앞으로만 잘하면 되잖아.
너는 이제 밥 다 먹었으면 갈 길 가면 된다. 내 아들과는 조만간 이혼 절차 밟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너는 그냥 우리 집안의 대리모였을 뿐이야. 나중에 둘째를 원하게 되면 그때 다시 아이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그 전에 연락할 일은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너 같은 며느리를 둘 바엔 내가 다루기 쉬운 며느리를 앉혀두는 게 낫겠다. 어머, 아이가 내 품에 안겼는데도 울지도 않네. 어머님, 저 이 아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민 씨,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손버릇이 좀 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님이 앞으로 내가 쓸데없는 행동 저지르지 않게 풍족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어. 그냥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려고. 아버님, 그동안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아버님 뵙고 싶어서 그동안 잠 한숨 못 잤는데. 저 아이 안고 있는 모습 어때요? 아주 잘 어울리죠? 누가 봐도 그쪽보다는 내가 이 아이 엄마 같긴 하네. 애 낳아주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어머님이 아이 낳아준 값은 두둑히 챙겨주신대요.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아이 주시라고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제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이예요. 어머님이 함부로 하실 수 없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할 말을 잃었고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셨는지 시부는 끝내 졸도를 하셨고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에 화가 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잔치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아이를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며 처음 본 여자 품에 안긴 제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여자를 2층으로 올려 보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그 여자를 따라가려 하자 시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려고? 너까지 내 손자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는 그냥 우리 집안에 대리모밖에 안 되는 존재다.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만 억지 부리시고 나와 주시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장 비키시라고요. 내가 왜 비켜? 너야말로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 단 한 번도 없다. 뱃속에 있는 내 아들 손자만 원했던 거라고. 시모는 제가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사정없이 몸을 밀쳐 버렸어요. 한계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와 한바탕 하려고 넘어진 몸을 일으켜 달려드는 순간 남편이 저를 막아 서더니 저 대신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잠겨있는 방문을 부순 뒤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빼앗아 제 품으로 돌려주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온몸을 떨면서 오열을 했고 시모는 남편이 밀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기게 된 여자는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는 저를 보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내뱉는데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데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계셨던 시부가 거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치시더니 분노하신 얼굴로 시모를 노려 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시부의 모습에 놀란 시모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이어지는 시부의 한마디에 당황한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화를 냈지만 시부의 결정은 이미 확고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사달이 난 건데? 나는 애초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잖아. 모든 걸 망쳐놓은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평창동에서 살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당신도 알면서 나랑 이혼을 하자고? 용민이 너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길 바라는 거야? 이게 왜 내 탓이고 용민이 탓이야? 당신의 그 삐뚤어진 성격이 이 모든 사달을 만든 거지. 아들이 좋다는 여자를 만나는 게 제일이지. 당신이 원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당신 멋대로 아들의 인생까지 개입을 하려는 건데? 그리고 저 여자를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발을 들이게 만들어? 저번에 좋게 보내줬으면 두 번 다시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남의 가정을 깨트리려 하고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저 여자 가방이나 몸 안에 분명 돈 되는 금품들 이미 한 차례 빼돌렸을 거다. 용민이 네가 가서 저 여자 가방이랑 주머니 전부 다 뒤져 팔아. 갑자기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 건데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그냥 아이만 키워주면 앞으로 평생 풍족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들어온 것 뿐이라고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가방에 손대지 말라고. 당장 이리 내놔! 남편은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은 뒤 뒤집어 엎어버렸고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지는 순간 비싸 보이는 금품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시모는 가방 안에서 나오는 금품들을 보곤 얼굴이 굳어졌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내겠다며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모는 끝까지 버티면서 나가지 않으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부는 시모를 밖으로 내쳤고 그 뒤를 따라가려는 여자는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강력한 처벌을 원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여자는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금품을 훔치려 했던 여자는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최대한 좋게 다시 풀어가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내가 잘못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화 좀 풀어요. 예, 며느라. 저번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만 기분 풀고 앞으로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어른으로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록 하자.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애들 기분이 어떻겠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잘할 것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 이미 우리 관계에 금이 갔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런 사태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감수해야지.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고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법대로 해.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내 나이에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 예,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저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 아이 빼앗아 가셔서 모르는 여자한테 건네주시고 저보고 대리모라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으면서 그런 일을 버리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어머님 마음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따를 생각이에요. 엄마가 생각 없는 행동을 저질러서 결국 저희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어요.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고 시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단호한 결정에 시모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시부모님은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리신 시모는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을 하기가 힘드셨는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찾아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셨어요. 시모가 오열을 하시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시부의 마음을 다시 잡아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저보고 설득해 달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시는 중입니다. 남편은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합치는 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부의 결정을 뒤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현재 시모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창 행복해야 될 시기에 저희 집안에는 불행이 찾아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의 결정을 지켜보는 중이에요. 저희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야만 하는 걸까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옳은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시는 시모를 보니 참 안타깝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제 곧 장마철이라는데 항상 몸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지금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댁 집안의 분열이 시작된 건 시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시모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그런지 시모는 우울증이 왔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며 최대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시모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시부가 항상 시모 곁에 있으셨을 때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런 건지 시모도 그 뒤를 따라가려 하시는 것 같아 가족들의 걱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이 악화됨과 동시에
큰 형님의 한마디에 가족 간의 분열이 오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죠. 처음 형님의 한마디는 재산 문제였어요. 시모의 건강 악화로 인해 평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식구들이 시댁에 들려서 시모를 살폈었는데 저희 부부가 들렸을 때 형님 내외가 먼저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온 걸 몰랐는지 방에서 대화 나누는 걸 듣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말을 듣는 순간 방문을 박차고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어요. 형수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전부 다 달라고요? 형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아무리 건강이 약해지셨다 해도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형수님,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 드리세요. 당장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어머,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재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형제들끼리 나눠주지 말고 저희한테만 달라고 했던 건데 그 말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버님도 떠나셨는데 어머님도 언제 떠나게 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갑자기 와서 앞뒤 상황 파악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머님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오히려 내가 더 기분이 나쁜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동안 하늘 일이 많으니까 타당하게 요구한 것밖에 없다고요. 내가 봐도 전웅이 네가 말이 좀 심했던 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네가 너희 형수한테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버님도 시모의 재산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형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형님 내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사이 동서내외까지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와 형님네가 싸우고 있자 동서내외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형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분위기가 심각하게 이어졌다고 설명을 해주는 순간 서방님이 얼굴을 붉히더니 저희 옆에 서서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가 형님 내외를 쪼우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모가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싸울 생각인 거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바엔 차라리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큰며느리 너는 올 때마다 재산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와선 맨날 내 큰아들한테 재산을 전부 다 넘기라는 거야. 이 집안에서 제일 큰 손이 사람이면 나이값을 해야지. 너희들만 재산을 가져가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밑에 동생들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을 건 뻔한데 왜 이렇게 혼자서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우리 집안의 큰아들인 네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니? 맨날 부모 돈만 빼먹을 생각만 하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장남 노릇이나 제대로 하고 손을 벌려야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내가 너희들 때문이라도 절대 먼저 눈 감을 일은 없을 테니까 내 재산은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고 계셨는지 형제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이때부터 가족들과의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네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면 되는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의 몫이 제일 큰 거라며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거라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죠. 아무리 돈이 좋다곤 하지만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왔는데도 형님네에 한 번 시작된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위태롭게 지내던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집에 계신 시모랑 바람 쐬러 갈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동서는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길래 동서와도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리고 주말에 아침 일찍 시모와 동서 내외를 데리고 서해 바다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한 뒤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있었는데 제 뒤를 따라오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형님, 제가 오늘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문제 때문인데요. 큰형님이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님은 워낙 바빠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는 평일에 퇴근하고 시간을 내서 가끔 가는데 큰형님이 계속 끈질기게 와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모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형님은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말해드리는 건데요. 며칠 전에도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작정 찾아와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세상 떠나는 날조차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어머님의 재산에 상당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말도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실까봐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동안 어머님을 계속 압박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정말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건강이 더 악화되실까봐 한바탕 난리가 나도 무조건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던 거예요. 동서의 말에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이 알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세 형제들 중에 남편 성격이 제일 조용한 편인데 한 번 이성을 잃어버리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 큰 형님이 시모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나야 끝날 것 같아 저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건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하루 종일 시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 있으면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 시모의 휠체어를 끌어들이고 있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형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시모를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힘들지도 모른다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나만 괜찮으면 시모를 모셔도 되냐는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 일정을 마치고 시댁에 들려 동서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계시면서 쓸데없는 생각과 지독하게 괴롭히는 큰 형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는 저희 집에서 갑작스럽게 생활하게 되셨지만 남편이 항상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런지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고 집 나르는데 고생한 동서네와 함께 저녁에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낸 뒤 동서네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아주버님인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버님이었고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안 계시다는 걸 확인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천천히 설명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죠.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봐야 할 거 아냐.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는 게 항상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이 사람이랑 의논하고 결정했던 것 뿐이야. 그렇다고 형이 모실 건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문제로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이 난리를 쳐야 돼?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도 많이 피곤하셔서 지금 방에 누워 계시니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 어머님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이런다고 장남인 내가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 아무리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조만간 식당 하나 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서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잖아. 어머니랑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나와봐. 오늘 아예 해결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누가 내 허락 없이 어머니를 너희 집에 모시래? 내가 모실 거니까 다시 짐 다 챙겨놔. 한 번만 더 이런 쓸데없는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 일에 끼어들면 참을 수 없다고.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이 사람이 화내는 걸 원치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부터 왜 어머님을 모셨는지 알아요? 동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동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한 짓에 대해 전부 다 알려줬겠냐고요. 저희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달라고 계속 압박하셨잖아요. 매일같이 찾아가셔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었다면서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자식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아주버님을 낳아주신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이랑 형수님이 그때 그 난리를 친 이후에도 계속 엄마 집에 찾아가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 옵소매를 걷어봐.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양쪽 팔이 전부 다 멍투성이더라. 당신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남편은 눈동자가 흔들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곤 시모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더니 양쪽 팔을 확인했는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남편은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노려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이거 놓고 얘기해? 내 통장으로 가지고 계신 돈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길래 잡아 끌어당겼는데 방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시려고 하길래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막내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이걸 벌써 일러 바친 거냐? 막내 재수씨가 생각보다 입이 싸네. 그래서 뭐 어쩌려고? 나한테 주먹이라도 올리려고?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먼저 내 얼굴에 손을 올리는 순간 너희 집 재산도 탈탈 털어줄 테니까. 여보, 방에 들어가서 엄마 모시고 나와.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집으로 가서 대화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지금 어머님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요.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동서, 방금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랬어? 한번 해봐. 우리 동의 없이 어머님을 함부로 모시고 간 거에 대해 할 말 많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냐? 내가 너희들이 싸우는 꼴 보고 싶어서 배 아파 나은 줄 알아? 돈이 문제니까 전부 다 없애버리면 이런 일도 없는 거지? 내일 당장 내 전 재산 전부 탈탈 털어서 사회에 기부할 거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예며느라, 당장 경찰서에 신고부터 넣어라. 시모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으면서 몸을 벽에 기대시고 형님 네에게 화를 내셨어요. 시모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남편도 하루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음날 전부 다 처리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거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내동댕이 친 뒤 시모를 부축해드리고 있던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시모를 들어안아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의 주먹이 아주버님의 얼굴로 날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가 보는 앞에서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비틀거리시던 시모는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모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었어요. 이미 형제지간은 깨져버린 상태였고 아주버님 옆에서 형님이 계속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형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따로 대화 좀 하자고 밖으로 불렀어요. 형님은 조금도 죄책감 같은 건 없는지 되려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꺼내더군요. 형님 때문에 지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형님 것도 아닌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조금도 걱정이 안 되세요? 동서가 지금 병실에서 어머님을 간호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대요. 이러다가 정말 세상 떠나시기라도 하면 그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갈 사람은 원래 때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어머님이 늙어서
자연스럽게 병들어 가시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떠나셔야 이 지긋지긋한 일도 해결이 되지. 어차피 어머님 세상 떠나면 동서랑 볼 필요도 없어. 인연 끊을 건데 잘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어머님 옆을 지켜드릴 거고요. 절대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제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거니까 형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형님은 제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서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장남인 아주버님이 시모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거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당연히 법적 싸움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가 깨어나시면 가지고 계신 재산은 무조건 사회에 전부 다 기부하시게끔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와 동서는 시모를 지켜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모가 병원에 누워 계셔서 좋게 해결을 보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온 저희 부부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지 못하시는 시모를 보고 오열을 하면서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한동안 형님 내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시모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셨는지 정신을 차리실 수 있으셨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이 싸웠던 그날 이후 건강은 더욱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해도 된다며 퇴원을 권했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다시 모실 수 있었어요. 시모는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를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헐뜯고 인연을 끊게 되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를 제외하고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내가 큰아들 몰래 너희들한테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줬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너희 삼형제에게 똑같이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을 기부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전에 너희 아버지 뜻이기도 했고 너희들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능력이 되잖아. 남편과 서방님의 의견은 나머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이 일치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서방님도 동의했고 시모는 남편과 서방님의 결정에 일정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형님이 시모가 태어난 사실을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형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시모가 잘 퇴원을 하셨는지 물어보더니 조만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할 거라면서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식사 초대에 가지 않을 생각이라며 시모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형님은 시모가 또다시 쓰러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 좋게 풀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잡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사 초대 날짜는 어버이날이었고 아주버님이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그때 오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더 클 거라는 말에 시모도 할 말이 있다면서 어버이날 때 형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어버이날인데 그날만큼은 문제없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는 형님 내외의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오고 가족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 많은 음식들이었고 갑자기 바뀐 형님 내외의 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희는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둘러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있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가고 있는데 형님이 시모 옆에 앉더니 손수 만든 막걸리라며 시모에게 맛보시라고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술은 안 된다면서 말리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드리는 거라며 시모가 마시길 부추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형님이 따라주신 막걸리를 들이켰고 맛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순간 집안을 돌아다니던 제 딸이 형님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손에 들고 있던 탁상 달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이 왜 할머니가 죽는 날로 되어 있냐며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8일날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둔 뒤 시모가 세상 떠나는 날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달력을 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뒤 시모가 배를 움켜쥐시더니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저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강제로 개워내게 만들었습니다. 서방님은 형님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뺏어들어 냄새를 맡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아주버님이 막걸리를 뺏으려는 걸 온 힘을 다해 막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시모는 쓰러지셨고 제가 시모를 안고 있는 사이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손을 올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막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가 비염이 심하셔서 냄새를 맡지 못하시는 걸 이용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왕 쓰러진 거 그대로 곱게 세상 떠나면 되지. 왜 또다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 허락 없이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돈 나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마음대로 기부를 해? 내가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경고를 한 거야. 내 허락 없이 쓸데없는 술을 쓰다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너희들은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아직 반응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몸에 조금도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나 봐. 워낙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동서와 서방님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남편까지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먹어서 그런지 반응이 늦게 오고 있었는데 점점 뱃속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했고 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 내외는 모든 음식에 조금씩 농약을 섞어 놨고 시모가 마신 막걸리에는 농약이 한가득 들어있던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가족 모두 무사했고 남편이 시모의 입에 손을 넣어 최대한 빨리 구토하게 만들었던 게 시모를 살릴 수 있었다며 치료만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희 가족 모두는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재산 문제로 가족 전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형님 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도적인 계획 범행에 현재 법적 처벌로 3년의 징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들 모두 무사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욕심이 부른 행동은 아직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시모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에 앞서 일부 재산을 저희 부부와 동서 내외에게만 똑같이 나눠 주셨어요. 형님네는 그런 충격적인 짓을 꾸미지만 않았어도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갔을 텐데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시모의 건강 문제로 현재 공기 좋은 곳으로 모두 이사를 해서 현재 동서네와 저희는 가깝게 지내며 어머님을 살펴드리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이 찾을 수 없게 모든 흔적을 지운 뒤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님네가 저희들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네요.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까지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뉴스나 기사거리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이 당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탄히 지내고 싶어요. 시모도 형님네가 없으니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큰 사건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가족이라 해도 돈 문제가 걸려 있다면 저희처럼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이 채널의 구독자라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 전부 다 풀어놓게 될 텐데요.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는 상황인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라고 하시는 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걸 보면 그 못된 성격을 절대로 고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 차가 되었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어요. 웃는 날보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훨씬 많았을 정도로 시모와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해서 형님 집안과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미움이 박혀 있었죠.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하면 좋아해 주시지는 않아도 며느리로는 인정해 주시고 어느 정도 완만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지나친 행동들은 저에게 수없이 많은 비수를 꽂아 넣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시모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자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괘씸해 보이셨는지 더욱더 제 마음을 후벼 파셨어요.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참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오늘부로 어머니 며느리 역할 그만할래요. 이렇게 살려고 그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라고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열을 올리고 그래? 저걸 저보고 혼자 하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힘든 일들은 저한테만 시키세요? 너무 차별하시잖아요.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젊으니까 부탁 좀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섭섭했니? 너 말고 우리 집에서 누가 저걸 다 처리하겠어? 애들 배고프겠다. 밥 달라고 재촉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나한테 화낼 시간에 벌써 가서 애들 밥 먹였겠다. 소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오늘 내로 끝낼 수 있겠니? 제가 왜 저 많은 볏집을 날라야 하는데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시내에 영화 보러 가고 그이랑 저는 저 많은 볏집을 나르라고요? 아버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만 계시면 당연히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러시는 거 더는 못 참겠어요.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휴일을 즐기고 저희는 쌓여있는 볏집이랑 사료 날라서 소 먹이나 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시댁에선 소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크게 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시부모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셨어요. 가끔 외국인을 고용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하셨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달 주는 월급이 부담스러우셨는지 두 분이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시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을 시부가 무리해가며 힘겹게 끌고 왔었는데 몸에 한계가 오셨는지 결국 허리 근육 파열로 한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주 시댁에 와서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을 알려준 다음 시부 대신 관리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었었는데 형님 내외는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었어요. 매달 지출이 되는 월급이 부담스러워 저희가 부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형님은 시모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전부터도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시부가 쓰러지고 난 뒤부터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이 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게 되자 불만을 털어놓긴 했었지만 아주버님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항상 형님 내외 편을 들어 주었고 저희 부부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것 말고도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결국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볏집을 나르고 있는 남편한테 그만하자며 소리를 지른 뒤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고 있는 남편은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곤
한숨을 내쉬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면 손은 누가 관리하니? 저 외국인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일 시켜 먹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매달 주는 월급도 아까워 죽겠다. 엄마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돈으로 나가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소들 전부 처분해야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쟤한테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으면 끝까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넌 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일 좀 도와주는 거 가지고 엄청 떽떽거려 쌌네. 아쉬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어쩌겠어? 예, 미안하다. 됐지? 어서 여물이나 줘라. 그게 끝이에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앞으로 같이 일을 도와주고 매달 일꾼에게 나가는 월급도 나눠서 내게끔 해야죠.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 같은데요. 저 정말 한계까지 올라와서 더는 참기 힘들어요.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네요. 시모는 입이 산 만큼 나오셔서는 저에게 억지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끝까지 형님 내외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한 뒤에 시모를 바꿔준 뒤 서둘러 시댁으로 오게 만들었고 남편과 제 눈치를 보게 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형님 내외가 서둘러 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시모가 계속 단 것만 먹여서 그런 건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이미 한계치까지 분노가 차올라 버린 저희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 정도로 형님 내외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서 어머님이 스트레스 좀 풀고 오라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동서도 서방님이랑 영화 보러 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영화를 볼 거면 아버님 댁에 오지 말고 형님 집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가서 보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동안 무리를 하셔서 허리를 다쳐 누워 계시면 형님이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게 서로 의논하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인데 시댁에만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내빼기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왜 저희만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지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왜 형님만 어머님한테 대우받아가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무슨 영화를 극장에서 12시간을 보나 봐요?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아주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꾀만 부릴 줄 알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영화 보고 둘이서 외식할 돈은 있고 아버님 일하시는데 고생 좀 덜어드리려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고용할 돈은 없나 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만 효자가 돼선 전부 홀라당 뺏어가고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금세 태도가 바뀌어서는
도움을 요청할 때 남보다 더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재수씨,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내가 언제 모른 척 했다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사정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한 거지. 재수씨한테 정말 섭섭하네요. 동석이 너는 형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너도 설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해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항상 도와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없었잖아. 꼭 돈 문제가 걸리면 연락도 안 받고 아예 전화번호까지 차단해버려서 심각한 상황까지 와도 모른 척 했으면서 문제가 없냐고? 그게 지금 형 입에서 나올 말이야? 서방님, 지금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멋대로 생각하세요? 그래, 이건 큰 며느리 말이 맞다. 애들도 사정이 있는 거고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연락을 안 받은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섭섭해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냉전 한 푼 없다며 주머니 사정이 힘들다고 하도 죽는 소리해서 남편이 지인분한테 돈을 빌려 해결하니까 타이밍 보고 해외여행으로 하와이 다녀왔어요.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지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보내고 있었는지 메신저 배경화면 바꿔가면서 엄청 자랑질을 했었잖아요. 형님 내외는 본인들의 실속만 챙길 줄 알지 도움을 베풀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자잘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안 좋아진 감정으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방에서 누워만 계셨던 시부가 결국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저희 부부와 형님네의 흥분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다 필요 없다면서 2번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거실 쪽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 시부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형님 내외는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더는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는데 며칠 뒤 시부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셔서 시부를 병원으로 옮겨드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또다시 시모와 형님 내외의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의 감정은 안 좋았지만 그날만큼은 최대한 조심하려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부득이하게 허리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허리를 잡고 있던 근육이 파열이 되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염증이 유발되었고 심각하면 평생을 걷질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우리 돈 나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소농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 설득해서 농장 처분한 돈으로 수술비 마련하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면 되겠네. 간간히 돈 필요할 때 우리가 빼서 쓰기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설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 집안의 장남인 내가 결정하는 대로 동생이랑 재수 씨도 따라와 주겠지? 본인들도 수술비 안 내줄 거 아니야. 손해보는 짓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소농장 처분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좀 가져가서 삶에 보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장남이면 그만한 권리 충분히 있어. 그리고 우리는 대를 이어줄 손자를 낳아줬잖아. 그거면 농장 처분한 돈 우리가 다 가져가도 할 말 없는 거야. 동서내외는 딸을 낳았으니 고기조차 들지 못하고 돈 달라는 말도 못해. 당신이 장남이니까 알아서 해. 그럼 우리 농장 처분한 돈으로 해외여행 한번 더 갈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다녀오면 좋겠다. 우리끼리 돈 쓰면 눈치 보이니까 어머님도 지인분들과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 돈 좀 지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네. 어차피 농장 처분한 돈 당신이 관리할 거잖아. 동서내외는 아주 버릇도 없고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니까 냉전 한 푼도 주지 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 어떻게 아버님이 한평생 관리해오신 소농장을 처분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허락해 줄 것 같아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세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놀러 갈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아들 맞아요? 지금 큰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돈 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주버님보다 그 일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챙겨주시려는 거예요. 재수씨, 보면 오지랖이 너무 넓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깽판을 치려는 거야? 우리 집안 문제를 왜 재수씨가 이어드냐 이거야? 여기서 한바탕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재수씨야말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대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보자 하니까 아주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병실 앞에서 형님네가 나눈 대화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온갖 희생은 저희 부부가 다 해왔는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앞두고 계신 시부 앞에서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저와 형님네가 싸우는 모습에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하자 분위기는 또다시 심각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면서 서로의 바닥까지 보게 된 상황 속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시숙은 남편을 향해 주먹까지 올리려고 몸을 들썩이며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한테 시모의 전화가 왔고 시숙을 말린 뒤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아이들이 다친 것 같다며 시댁으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형님은 시숙을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일단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을 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애들이 놀다가 다친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계단에서 구르긴 했는데 집 앞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 간단하게 치료받고 왔으니까 너무 놀라지들 마라.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손자는 몸이 좀 많이 허약한 것 같아 한약 한 채 지었으니까 며칠 뒤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몸 관리 잘해야 되지 않겠어? 크게 될 인물이 다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쟤는 지 엄마 닮아서 그런지 계단에서 굴렀는데도 어찌나 몸이 튼튼하던지 이마에 상처 난 것 빼곤 다친 곳은 없어서 델밴드 하나 사서 붙여줬다. 그리고 이거 남은 건데 자주 필요하면 쓰던지 무슨 밴드 하나가 800원씩이나 하냐? 얘따 비싼 거니까 아껴 써라. 우리 손자 한방병원에서 체질 검사해서 비싼 약재로만 탈인 거니까 도착하면 거르지 말고 먹어야 될 거야. 가격이 무려 80만 원이나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 장손이 그 정도는 먹어줘야 하잖아.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니? 네, 아마 내일 바로 수술 들어갈 것 같아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더 이상 농장 관리는 무리세요. 그래도 애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에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한방병원까지 다녀오셨어요? 지우가 요즘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채빈이 제가 데려가겠다는 거 신경 쓰지 못한다고 봐주신다고 하셨으면 애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신경을 쓰셨어야죠. 이마에 난 상처가 깊은 것 같은데 밴드 붙이면 끝인 거예요? 지우는 장손이니까 80만 원짜리 한약 지어주고 제 딸은 800원짜리 밴드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 정도도 많이 신경 써준 거지. 뭘 더 바라는 거니? 봐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애들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볼일 끝났으면 그만 돌아가 봐라. 엄마, 채빈이는 제 딸이고 엄마 손녀예요. 어떻게 애들을 앞에 두고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인연 끊자고요. 시모는 형님 아들과 제 딸을 심하게 차별을 하셨고 대놓고 비교를 하신 행동에 제 딸이 많이 서운했었는지 할머니가 밉다며 좀 전에 있던 일들을 전부 설명했어요. 시모는 누워서 잠만 자고 있었고 형님 아들은 제 딸을 계속 괴롭히면서 놀리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님 아들이 제 딸을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 말에 당황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자리를 회피하려 했고 저 또한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처음으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은 뒤 시댁에서 나와 저희 부부는 이마에 상처난 딸애를 데리고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어요. 제 딸은 5바늘을 꿰맸고 평생 이마에 상처가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시모와 형님네를 안 보겠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만 신경을 쓰고 시모와 형님네회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안 좋은 감정은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지 모를 만큼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시부의 수술은 성공적이라 회복이 빨랐고 곧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몸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죠. 그렇게 시부가 퇴원을 하시기 전날 찾아온 어버이날에 보고 싶지 않은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신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 딸이 손가방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시부에게 감사함의 편지를 낭독해 주었고 시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손가방에서 또 하나의 작은 편지를 꺼내 낭독하는데 딸이 읽어 내려가던 말을 온 가족이 듣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형님 내외는 당황스러워했고 시부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지자 시모가 제 딸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얘가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당신 지금 얘가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얘가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저번에 밴드 하나 붙여주고 지우와 차별했다고 서운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얘가 8살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 거짓말부터 배웠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오늘 할미가 버리 좀 단단히 고쳐놔야 되겠다. 너 이리 안 와? 너희 엄마 품에 숨는다고 잘못이 없어지니? 얘가 할미가 오라는데 어디서 눈을 치켰어? 지금 제 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애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돌아보셔야죠. 얘가 얼마나 서운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으면 안가품을 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채빈이가 한 말은 전부 다 사실 같은데요. 거짓말을 했다면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제 딸이 거짓말했다고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만약에 채빈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시부는 시모의 핸드폰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모는 제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며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화를 버럭 내면서 당장 핸드폰을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편도 시모가 자기 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 많이 불쾌했는지 시모의 가방을 빼서 핸드폰을 꺼냈고 그 안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병원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다시 농장 일을 하겠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앓고 있는데 허리가 다쳐서 꼼짝을 못한 거지. 수술 받고 경과 좋아지면 무조건 농장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못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농장 천장이 낡아서 구멍이 크게 나서 빗물을 막기 위해 비닐을 씌워놨었는데 엄마가 그걸 좀 치워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천장이 뚫린 곳을 막으려고 사다리를 이용하실 테고 엄마는 아버지가 올라가셨을 때 사다리를 옆으로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허리는 한 번 다치면
2번은 쉽게 재발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도를 좀 크게 해서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장 일을 하다가 다치는 건 다반사이니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전부 엄마한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준비하셨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2번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셨죠? 어머 세상에, 너는 어디서 엿듣고 있는 거야? 8살밖에 안 된 애가 벌써부터 할미 얘기하는 걸 몰래 듣고 있어? 오늘 아주 혼쭐 좀 나야겠다. 이리 안 와? 제 딸이 낭독한 시모의 감사 편지에는 좋은 말들이 적혀 있던 게 아닌 시모가 자기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적어둔 거였어요. 통화하는데 엿들었다며 시모가 녹음한 걸 재차 확인하면서 자기를 혼냈었다는 꼬불꼬불한 글씨로 적어둔 거였죠. 8살이 얼마나 할머니가 미웠으면 서투른 글씨로 적었을지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녹음된 내용을 모두가 듣게 되자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한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숙과 함께 하려던 계획에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시숙이 자기도 헤아려 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자기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증거물을 남기려 녹음을 했었다는 핑계를 대고 계셨어요. 두 모자가 시부의 재산 때문에 충격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저희 부부와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딸이 읽어내려간 감사 편지 하나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와 인연을 끊어내겠다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어요.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죠. 저희 부부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며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시숙에게 조금의 재산도 주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네요. 중간에 몇 번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말 좀 잘해달라며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말을 하셨지만 제 딸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시모 얼굴만 보면 생각이 나서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고 얼마 뒤 또 한 번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이번에는 시모와 형님이 같이 와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문을 다시 닫으려는데 형님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숙의 몸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필요로 해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나게 된 이후 시숙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숙이 가족들 몰래 주식에 빠져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숙의 몸에 암이 생겨 버렸습니다. 대장암 3기로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발길을 돌려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열을 하고 있는 시모와 형님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논을 했었는데 시부는 당신을 해하려 했던 시모와 형님 내외를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지금 현재 시숙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다음 남은 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조금도 시모와 형님 내외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저희도 시부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모 또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가 당한 게 있다 보니 쉽게 손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숙을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 저희 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남편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그 전에 뭐가 됐든 속 시원하게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